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이제 여름 날씨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낮에는 거의 뭐 여름 날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도 지금 오늘 반팔을 입고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조금 쌀쌀한 기운이 좀 있는데 5월이라서 그런지 근데 날씨가 이제는 낮에는 많이 덥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겨울과 네. 이 두 계절만 있는 것처럼 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날씨도 화창해지고 이제 점점 이제 나무라든지 여러 가로수들도 이제 녹색빛이 이제 도는데 한 주간에 우리 또 비상장 주식시장에 또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한 주간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이슈 체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올리패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예비심사서 청구를 제출했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예. 우리 올림패스 하면 2015년도부터 이 시장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죠. 2015년부터요. 예. 네.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거의 4년 가까이 상장을 한다고 했던 주식이었죠. 예.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을 청구했지만 탈락했죠. 그러나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기간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기간에 의해서 상장이 늘 재추진되고 있던 회사였고, 근데 이번에는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보다 좀 낮은 등급이지만 예.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에게 특혜를 지원해서 성장성 특례 상장을 드디어 청구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특례 상장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기술성에 대해서 그 어떤 특례를 줄 만한 어떤 특이점이 없다라고 거래소에서는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만 4만 원만 보던 비상장 주식의 바이오 주식의 대장주는 맞습니다.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6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기술 특례 상장이 떨어진 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충격이었는데 이 회사는 발빠르게 바로 있잖아요. 성장성 특례 상장에 바로 도전했죠. 그래서 주가의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회사가 현재 미래에셋 대우와 키움 등분의 주관사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상장 주관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주관사를 선정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올림패스가 성장성 특례 상장까지 떨어진다면 정말 이제 갈 곳이 없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시장에 어떤 충격이 충격이죠. 좀 있을 것으로. 왜냐면 그렇죠. 연거푸 두 번의 어떤 상장 시도가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에 좀 파급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두 번 연속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장외시장에서 6천억의 시총을 유지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만큼 이 회사가 아까 말한 대로 초전에 말한 대로 기간 투자자들이 바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는 이미 한번 올림패스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면서 최고가 18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3만 원 또는 2만 5천 원까지 최저가를 형성했던 종목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에 물려있는 개인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기술 성장성 특례 상장이 꼭 이루어지길 개인적으로 필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또 회사에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성장성 특례 상장이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바람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어떤 시장 충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 회사가 안 됐을 거를 가정했을 때는 2015년도에 장기적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데미지를 입히겠고, 특히 이 회사에 투자한 게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바이오 비상장 주식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급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공모가도 지금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지난해 370억 규모의 그 CB 전환세를 발행했습니다. 이 당시에 단가가 전환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해당 CB 발행의 특약에는
올림패스가 IPO를 추진할 때 예. 전환가액의 공모가의 70%를 초과할 경우 전환가액을 공모가의 70% 수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상장 시 최초의 공모가는 한 43,000원 선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픽싱을 공모가의 70%로 어떻게 보면 고정시켜놨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는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성장성 특례 상장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회사가 갖는 최악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올림패스라는 종목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바이오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상장이 소위 말하면 실패한다면 그게 다른 비상장 주식,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그 파기 효과가 좀 번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성장성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10억 원 이상 또는 기준 시가총액 90억 이상이면 이 중만 충족되면 상장하는 데는 뭐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죠. 올림패스가 이 성장성 특례 상장에 미끄러질 확률은 좀 낮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좀 성공. 이번에는 반드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알아볼 종목인데 앞타바이오도 4월 25일 날 상장 예비 심사가 승인이 났네요. 자,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당뇨 합병증 및 오동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예. 지금 현재 이 회사가 2020년까지 5건의 라이선스 아웃 성공을 목표로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중해제약 알지 않습니까? JW 중해제약 그 출신이죠. 연구시장 출신이죠. 이수진 대표를 비롯해서 한 20년 이상 이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앞타바이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당뇨병 합병증, 특히 당뇨병성의 신종가 또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현재까지 유럽 임상 1상을 완료했으며 올해 임상 2상을 목표로 갖고 있죠. 일단은 올 6월 그러니까 한 6월 중 코스닥 시장을 아마 녹화할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할 것 같죠. 공모 밴드가 한 29,900원에서 한 23,000원. 그렇죠. 한 2만 원, 2만 한 1,000원에서 중간쯤에 거의 형성돼 2만 한 1,500원 선에서 공모가는 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장이 승인된 만큼 앞으로 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좀 주시하면서 좀 봐야 되는. 그렇죠. 일단 앞타바이오가 일단은 승인 났다는 것 자체가 바이오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좋은 호재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말도 많았는데 이렇게 하나씩 승인이 나면 그래도 바이오 주식이 비상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앞서 어떻게 보면 올림패스랑은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죠. 가볍게 한 방에 갔죠. 앞타바이오가. 올림패스는 여러 가지 재수를 했지만 좋은 또 이렇게 이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기를 바라야죠. 다음으로는 좀 이게 좀 오늘 좀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바디 프렌드가 상장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팩트 체크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사실력으로 하기는 바디 프렌드가 심사를 철회한 게 아니라 정확히 보면 바디 프렌드가 미승인 나면서 탈락했죠. 탈락하니까 이제 철회하는 절차를 밟았죠. 다시 또 바디 프렌드가 상장을 또 추진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도는데 어렵습니다. 팩트를 좀 한번 체크해 정확하게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대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회사입니다. 그 왜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상장이 미승이 되는 경영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경영의 투명성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바디프렌드 대표인 박상현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최소 해결되려면 2년 이상은 소요되고 미승인 난 상태에서 자진 처리된 기업이기 때문에 2년 안에는 거의 상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동회에서 뭐 1년 안에 재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들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기들 생각이죠. 그게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사실상 1년 안에 재상장 심사 청구 들어가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소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바디프렌드도 잡음이 있는 게 뭐냐면 애초에 한 3년 전에도 상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그래서 연계해서 보면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경영의 투명성의 문제겠죠. 우리가 생명은 뭐냐면 비상장회사의 생명은 바로 오너의 예. 또는 CEO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장에. 그런데 우리가 근로기준법 위반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게 지금 회사가 순이익이 1,200이 나는 회사가 아니라 엄청나게 순이익이 나는 회사가 그렇죠. 몇 천만 원 되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 문제로 됐다는 것은 상장할 의지가 있었는가 한 의문점까지 들 정도로 듭니다. 이 회사가. 상장할 의지도 그렇겠지만 어찌 보면은 이 대표죠. 박상현 대표, 바디프렌드 대표가 좀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직원들의 어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작은 거에 발목이 잡혀서 그렇죠. 상장이라는 대여를 좀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회사는 이미 2014년부터 상장을 추진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 몇 년도입니까? 2019년까지 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상장이 안 된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상장이 미승이 났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그 오너의 도덕성의 문제, 그렇죠. 특히 경영진들의 도덕성의 문제가 얼마만큼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픔을 주는가 명확하게 보여준 주식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식 용어를 좀 간단하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몇 가지 좀 중점적인, 좀 핵심적인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주권의 형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소장님. 비상장 주식의 용어, 그렇죠. 기본적인 용어인데 특히 사람들이 이제 주권의 형태를 묻습니다. 네. 통일 주권이냐, 네. 또는 미발행 상태의 주권이냐, 또는 혹시나 가주권을 발행한 회사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따지는데 대부분 한 60% 정도는 아직도 미발행 상태에 있죠. 그렇죠. 미발행 상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에 가서 명의를 변경해야만이 주권이 넘어오는 형태입니다. 네.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상태를 미발행 주권이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가장 40% 정도는 통일주권 형태를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통일주권은 주권이 발행돼 있어서 굳이 회사를 가지 않아도 우리가 증권사에서 계좌관에 입자처럼 우리가 돈을 받는 것처럼 쉽게 있잖아요. 주식을 이체받는 형태. 그렇죠. 이것을 통일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주식을 편입하는 사람들은 통일주권을 선호합니다. 네네. 선호하고 마찬가지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저 서울에 있는 회사까지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발행 상태에서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와서 명의를 변경하는 불합리성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상장을 앞둔 회사들은 주권을 발행을 합니다. 발행해야 그렇죠? 또 상장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일정 부분은 통일주권이 돼야만이 일정 부분 주식의 분산 요건을 갖추고 상장하는 데 좀 좋죠. 그렇죠. 크게 두 가지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주권 형태인데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주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0.7%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는 주권이 미발행 상태냐 아니면 통일주권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명의개서냐 통일주냐 이것만 잘 팩트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바디프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한번 팩트 체크 해보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하단에 우리 소장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한번 공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이제 이메일로 많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구독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